가장 물이 많이 고이는 신체 최하단, 제일 깊숙한 제일 아랫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작동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겠어요?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혈액순환이란 것은 심장이 하는 역할이야. 천만의 말씀. 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전부 다 무릎 치료에 목숨을 거는데 실제로는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계단 오르기의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왜 이런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할까? 제가 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본인은 걷기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조깅까지 하는데 몸이 개선되는 느낌을 못 받았다. 그런데 계단 오르기를 단 3일 했는데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고 뾰루지가 들어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더라. 이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걷기를 하고 조깅을 하고 많은 운동을 하는데 이런 운동들보다 계단 오르기 그건 너무 단순한 건데 어떻게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심지어는 더 짧게 했는데 그런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냐면 혈류순환의 원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서 뿜어서 몸으로 다 보내주지만 여기 동맥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정맥으로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위로 가는 것들은 그나마 중력을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는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환이 안 됐을 때 어디에 다 모이겠어요? 전부 다 밑으로. 조직액이 밑에서 저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다리가 이렇게 발이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는 몸에서 가장 아랫부분이니까 액체인 혈액, 조직액, 물이 고이게 됩니다. 심장이 펌핑을 해서 동맥으로 혈액을 뿜어내는 것은 심장의 힘만으로 가능해요. 심장의 수축력에 의해서 다시 뿜어내기 때문에. 근데 음압, 심장이 빨아들이는 거, 이거 빨아들이는 거는 강력한 힘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PT병을 이렇게 손으로 꽉 쥐면 어떻게 돼요? 물이 팍 솟아오르죠. 그런데 그 PT병 가지고 바닥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보세요. 빨아들여지나? 안 빨아들여지잖아요. 어떤 구조가 있어야지 주사기로 이렇게 빨아들이잖아요. 심장의 압력에 의한 혈액의 이동 중에서 빨아들이는 힘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못해요. 이렇게 방출됐다가 다시 빨아들이는 힘 중에서 이 심장의 흡입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떤 힘들이 작용을 할까? 횡격막 호흡이 딱 주사기 같은 역할을 해요. 쭉 빨아들이고 호흡을 하면서 음압을 만들어내서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횡격막 압력에 의해서 10에서 15%의 정맥 펌프 역할을 합니다. 정맥에 고여있는 것은 그렇게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넣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심장이 10%, 횡격막이 10% 도와주는데 나머지 70%는 누가 할까? 근육 수축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일반적인 근육들은 이 정맥압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그렇게 설계된 근육이 있어요. 종아리, 정강이 뒷부분이 종아리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어요. 비복근, 가자미근. 이 두 개가 길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이 사이에 정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 두 개가 중간에 있는 정맥을 이렇게 압착을 줘버려요. 압착을 하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게 70%. 이게 왜 또 효율적이냐면 우리가 중간에 있는 허벅지라든가 골반이라든가 이런 데 근육이 작동해봐야 얼마나 작동하겠어요. 펌프가 이런 게 있어요. 수중 펌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이 있으면 보통 여기에 펌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이는 이런 펌프가 있어요. 이 펌프로는 큰 압력을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펌프를 쓰냐면 여기에다가 펌프를 담궈버려요. 모터를. 여기에 담궈져 있는 이 펌프가 작동하면서 여기서 뿜어 올려버려요. 제일 아래에서 밀어주는 펌프의 힘은 이런 펌프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수중 펌프를 사용을 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 비복근, 가자미근은 수중 펌프 역할을 합니다. 가장 물이 많이 고이는 신체 최하단, 제일 깊숙한 제일 아랫부분에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작동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 뭐겠어요? 아시겠죠? 바로 계단 오르기입니다. 이 종아리가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작동. 우리가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심장이 하는 10% 수준의 7배에 해당하는 힘으로 심장을 도와주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혈류가 심장으로 다시 펌핑해서 들어가겠어요? 거기서 심장이 힘을 차리는 겁니다. 내보내줬는데 안 돌아오던 그 피들이 뿜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혈액순환이란 것은 심장이 하는 역할이야. 심장이 내보내고 심장이 다시 되돌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심장만의 역할. 얘는 가만히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얘가 다 하겠거니 혈액순환이란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얘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거 안 쓰고 산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은 일단 앉아 있잖아. 앉아 있으면서 운동을 한답시고 평지를 움직여. 사람의 설계 자체가 평지를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탈을 오르고 나무를 기어 오르고 종아리의 추진력으로 뭔가 기어 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먹을 만한 것들은 다 그런 데 있었어. 나무 위에 있고 절벽 끄트머리에 있는 새 알을 먹어야 됐고 열매를 따야 됐고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을 채취해야 됐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립생활을 하면서 땅으로 내려왔지만 그전에는 다 나무나 그런 비탈에서 생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무에서 생활하는 그런 신체 구조에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 사는 생활은 얼마 안 됐어요.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 비하면. 그리고 그 평지에서 살면서 인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인간한테 있어서. 인간은 농업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몸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채취하고 따고 기어오르고 할 수 있게 설계된 몸인데 숙이고 뭔가를 베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농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척추질환들이 실제로 농업 사회가 되면서부터 거의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고고학 자료를 봐도 그런 질환들이 별로 없었어요.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 하지정맥류잖아요. 하지정맥류 뭐겠어요? 펌프를 쓰지 않으니까 여기에 몰려있던 많은 혈액들이 정맥에 압력을 준 거예요. 정맥은 동맥처럼 이렇게 튼튼하지가 못하니까 삐질삐질 이렇게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꾸불꾸불한 혈관들이 하지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만큼 정맥, 환류,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할들을 등한시했다는 겁니다. 계속 모여있고 압력을 주면서 거기서 혈관까지 늘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정맥이 그렇게 늘어나고 느슨해졌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 환류가 줄어들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정맥혈을 되돌리는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듭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 걸을 때 계단 오르기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해요. 펌핑 역할을. 그 다음 서 있는 것도 종아리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서서 강의하는 사람들 다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움직이면서 펌프를 작동시켜야지 서서 가만히 있는 행동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서 있으면 심장과 다리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중력으로 거슬러 올라오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서서 일하는 분들, 가만히 있는 분들, 그런 분들 하지정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쓸 일이 있겠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거의 방치되어 있단 말이지. 이 수중 펌프가 역할을 안 해. 펌프가 고정이 났어. 이 종아리를 자꾸 수축시키면서 펌프를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멈췄어.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에 물은 계속 더 늘어난다. 심장으로 돌아가야 될 물이 여기에 다 고여있다. 이 고여있는 물이 좋겠어요? 고여있는 혈액들은 기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 50, 60대 근감소증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이 종아리가 가늘어져요. 종아리의 근육이 줄어들면서 이 펌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결국 심장이 약해지고 전신순환 능력 다 떨어져 버립니다. 60대 이상 여성의 25% 이상에서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원인은 정맥 펌프 기능 저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대한정맥학회에서 2020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다리 피로감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다리가 힘들어, 무거워,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건 그런 행동의 결과물이겠죠. 계단 오르기 같은 펌프를 강화해주는 훈련보다는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이런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에서 쥐가 나기 시작한다.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근육이 영양이 부족해지니까, 왜? 이렇게 고여있는 정맥들은 산소나 영양소가 별로 없어요. 이게 고여 있다고 해서 여기 피가 많으니까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겠지 하지만 천만의 말씀, 다 부족해요. 여기는 그냥 물만 많아져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영양 부실 상태에 들어가면서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고 가늘어지고 그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전부 다 무릎 치료에 목숨을 거는데 실제로는 종아리가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이 종아리가 하체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심축이고 하체 순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전신에서 70%의 역할을 하는데, 얘를 작동시키지 않으니까 주변의 근육, 관절, 혈액순환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쉽게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현대인들의 관절염은 많이 써서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안 써서 생기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계단 오르기를 하면 무릎이 나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역시도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제가 무릎이 약해져서 그걸 재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평지를 걷다가 계단을 도전하는 순간 급속도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라고? 왜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오지? 이거 너무 효과적인데? 일단은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 행위가 주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내 약화된 무릎에 더 손상이 가해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고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본 결과 강화가 되는 거예요, 무릎이. 근육이 강화되면서 무릎을 더 잘 잡아주는 요소도 있지만 일단 혈액순환을 시켜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개선을 시켜주는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는 걸 넘어서 계단 오르기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시면 좋아요가 아니에요.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하세요. 하루라도 더 일찍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 본인의 삶이 질이 높아지고 질병 없는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하게만 해주면 충분히 즐기면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린 계단을 미리미리 일찍 올라야 됩니다. 계단 오르기에 대해서 겁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일은 계단을 느리게 오르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100층 올랐다 이런 댓글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보면 또 못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단 한 칸을 올라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 행동입니다. 그리고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느리게 올라도 괜찮고, 느리게 올랐을 때 얻을 수 있는 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